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이진영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는 중국 동포들의 직거지 타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동포 타운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민자들은 모여 사는 특색이 조금 있습니다. 왜 집중을 할까요? 그건 아무래도 편리하기 때문이겠죠. 생활에서 다양한 편의성이 있습니다. 먼저 이민자들이 혼자 온 경우도 많고 가족끼리 온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고 문화가 동일한 사람들이랑 같이 모여 있으면은 편리하겠죠. 또 같은 이민 집단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일자리도 얻을 수 있고 또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들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들은 집중해서 사는 그러한 특색이 있습니다. 특히 이민 초기에는 이 현상이 강화되는데요. 이민자들이 이렇게 각 지역에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한국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국의 LA 코리아타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뉴욕에도 코리아타운이 또 있죠. 제일동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사카의 스루아시에 코리아타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들로서 뭐 영국 런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런던 자체가 이민자들이 아주 많죠. 동런던이라 할까요? 이스트 런던에 보면은 영국에서 에이션이라고 주로 이제 에이션이라고 할 때는 남아시아 사람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남아시아 사람들도 방글라데시 또는 인도계들도 민족에 따라서 따로 집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카리브해 출신 사람들, 웨스트인디즈라고 하죠. 그 사람들도 그렇고요. 또 마브라치라고 할까요? 그 하이드파크이라고 하는 큰 공원 있지 않습니까? 그 옆쪽에 엣지웨어 로드라고 하는 데는 아랍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뭐 이란 사람들을 포함해서 무슬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독특한 지역입니다. 또 축구 좋아하시는 분은 많이 아시겠지만 웸블리 스타디움에도 인도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의 사원까지도 만들어서 큰 직거지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민자들이 직거지를 이룬 것, 이민자 타운은 뭐 그것이 어느 나라건 다 있죠. 뭐 파리건 뉴욕이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의 이민자 직거지, 지금 우리가 한국에 보면은 동포들이 모여 사는 곳들이 있고 또 외국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나가는 이민이 아니라 들어오는 이민이 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특히 21세기 들어와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이 들어온 이민자들의 중심이 중국 동포를 중심으로 한 동포들이 있고요. 또 외국인들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포타운이라고 하는 동포 직거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국 동포들 중심 또는 고려인 동포들 또 우리가 독일에 파견 나갔던 광부나 간호사들이 나이가 들어서 한국에 정착을 한 곳이 있습니다. 남해의 독일 마을이라고 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이렇게 동포들이 직거하고 있다면 외국인들도 직거하고 있는 것이죠. 베트남인이 됐건 혹은 일반 중국인이 됐건 인도네시아인이 됐건 다양한 사람들이 직거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안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은 전국의 이제 동포타운 외국인 거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이 중국 동포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죠.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고려인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노란색으로 외국인 중심의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은 한국에서의 외국인 집거지, 동포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곳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이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전국에 걸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동포를 본다면은 구로구 가리봉동, 영등포구 대림동, 광진구 자양동, 시흥 정왕동, 부천의 심곡본동, 또 수원의 고등동이라든지 안산의 월곡동이라든지 시흥 정왕동 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동포타운들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이 중국 동포들의 삶을 결정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여 살면서 구별되는, 한국인들과도 구별되고 또는 다른 민족과도 구별되는 그런 독특한 동포타운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한국 내에서의 동포타운이 만들어졌다는 것, 이건 한국만의 특색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이나타운이라고 하는 중국인들 모여 사는 곳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인인데, 같은 한민족인데 중국 동포들이 모여 살고 있다. 그 자체는 중국 동포들의 편리성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중국 동포가 같은 한인으로서의 여겨지지가 않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국 동포 타운을 보면서 어떤 집단별로 특색이 있을까? 그러니까 고려인들은 또 다를까? 외국인들은 다를까? 혹은 지역별로는 어떤 특색이 있을까? 무슨 요인이 가장 중요할까? 하는 점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포타운이라는 것이 또 계속 지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없어지는가? 만약에 변화한다면 그 요인은 뭘까? 이런 점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뉴욕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맨 처음에 유태인들이 이뤘던 타운, 거기에 이제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또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유태인들이 점차 돈을 벌면서 주류 사회로 들어가게 되면서 외곽으로 가게 되고, 마찬가지로 한국인들도 초기에는 모여 살다가 점차 외곽으로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타운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집중 거주 지역을 알아보는데요. 제일 먼저 중국 동포들의 가리봉동이라고 하는 제일 원초적인 그러한 동포타운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대림동, 자양동, 또 수도권, 그리고 일반 외국인과 함께하는 중국 동포타운. 그러니까 중국 동포타운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 속에 있는 중국 동포들, 그리고 고려인의 타운. 그러면서 우리가 집거지역에서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의 서남권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화살표처럼 파란색이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가리봉동 지역입니다. 보면은 한국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강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서쪽에 이제 서남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여의도가 있고 한강이 있으면서 강북 지역이 보입니다. 원서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위치가 가리봉동이 여기다 하는 점입니다. 근데 이 가리봉동은 사실 중국 동포타운을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얘기되는 지역입니다. 서울 속의 연변이다. 연변소속자치주 길림성에, 또는 중국 발음으로 연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리봉동의 가리봉시장 인근에 500m 정도의 거리가 중국 동포타운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점들 또는 식품점들, 중국 동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죠. 주점부터 환전소 운송하는 것, 직업 속에서 유흥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것이 이제 가리봉동에서 좀 더 팽창해서 뭐 금천구 가산동 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더 넓혀졌습니다. 그럼 왜 가리봉동의 중국 동포들은 처음에 정착했을까요?
그것은 이 가리봉동이 한국에서 산업화 시대인 1960년대, 70년대에 구로공단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구로공단에 한국인 노동자들, 직공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있는데 80년대 말부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부터 초기에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과 함께 중국 동포가 들어온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가리봉동에는 쪽방촌이라고 해서 아주 작은 집들이 사실상은 방 같은 것이죠. 그래서 벌집이라고도 벌처럼 돼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비가 이제 굉장히 싸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부엌이 딸린 형태로 2평 반, 한 10제곱미터도 안 되죠. 이 정도의 공간 속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텔 중에서도 작은 방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엌이 딸린 거니까 더군다나 이 좁은 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로공단에는 다양한 그러한 기업들이, 제조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 공단 내에서 일하게 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 배우시설로서 음식점이라든지 또는 인력 소개소라든지 파출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가리봉동이 됐다는 거죠. 1990년대 중반부터 중국 조선족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가리봉동이 최초의 중국 동포타운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는 이제 재개발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더 이상 이 가리봉동이 더 확대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1990년에서 2000년 월드컵 이후에부터 굉장히 활성화되게 되고요. 이 가리봉 시장이 점차 중국 동포 시장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특히 중국 동포들이 동북삼성이라고 하는 만주 지역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중에서도 연변 출신들, 그러니까 길림성의 연변 출신들이 많은 곳이 이 가리봉동의 그런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한반도에서 연변, 옛날에 간도죠. 간도 지역으로 간 것이 함경도 사람들이 최초로 가까우니까 갔는데 그거랑 똑같이 이 가리봉동이 연변 출신들이 많다. 그래서 초기에 여기서 장사를 하다가 이후 돈을 벌어서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일하게 어떤 하층적인 막노동 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이제 가리봉동의 한 특색이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포들의 집거지, 특히 중국 동포들의 집거지로서 최초는 이 가리봉동이었고, 이 가리봉동이 만들어지면서 중국 동포들의 타운은 하나의 독특한 특색으로 존재하게 됐습니다.